보통 이 정도라면 전쟁이 나야 되잖아요. 그냥 전쟁이 그동안 안 났어요. 중동은 그렇게 허용 아니면 승인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자,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는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하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 알파고 신하시고 한국에 온 지 거의 19년 차, 20년 차이고 지금 현재로서 한국 언론사들에다가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조만간 참여할 것 같아요. 조만간. 2만 명 가까이 15,000명 정도는 항상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야, 다들 총 들고 나와라라고 하면 이제 10만 명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0만 명이 나온 건데, 제 보기에는 10만 명도 너무 오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아파 애들이 다 무조건 거기에다가 참여했을까? 10만 명보다는 한 5만 명 정도? 많으면 한 6만 명 정도 보고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원 수는,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대원 수는 10,000명 넘어요. 2만 명이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무기들은 그 하마스랑 비교 세상 아니에요. 집에서 만드는 수제 미사일들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미사일들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식 무기들 다 있어요. 그 하마스의 군사력 곱하기 10이라고 하면 그 정도예요.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사실은 저는 이런 기사들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 뭐냐면, 중동은 그렇게 허용 아니면 승인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헤즈볼라는 결론적으로 아랍이에요. 시아파이더라도 아랍이거든요. 오케이, 이란의 눈치를 보겠죠. 왜냐면 이란 덕분에 그렇게 큰 군사력을 키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일 건가? 그냥 이란의 산하 조직일까? 그 정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거 이란이 허락하든 말든 간에 그 전쟁이 터질 만한 그 열도가 있어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형성되면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일단 이란이 전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할 불미기 아니에요. 경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서로 암살하고 그래요. 또 얼마 전에 2주 전에는 테헤란에서 이란의 고위급 군사 간부가 암살당했어요. 누가 죽였을까? 이란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제일 큰 이란의 제일 유명한 그 군인이 있었거든요. 술레이마니. 한 2년 전에 암살당했어요. 거의 국가 영웅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자꾸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로 암살하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에 가서 군사기지들을 폭파시켜요. 이거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몰랐죠. 이스라엘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이란에 가서 거기 있는 군사기지를 폭파시키고 와요. 보통 이 정도라면 전쟁이 나야 되잖아요. 그냥 전쟁이 그동안 안 났어요. 그동안 안 나왔다는 이유는 전쟁할 여력이 없다는 건데, 근데 군인들이 그걸 지켜봤단 말이죠. 자기 이제 전우가 그런 봉습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헤즈볼라까지 끼어 들어가고 전쟁의 열도가 올라가고 이스라엘이 너무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이란도 좀 약간 그동안 좀 약간 밀렸던 그 복수심으로 가서 좀 약간 몇 개 군사시설을 폭격을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출까? 아니면 미국이 야, 너는 왜 끼어 들어와서 그러면 나도 너한테 뭘 하겠다. 이거는 다 좀 뭐라고 해야 돼? 다 물음표들이거든요. 전쟁이 항상 논리로 움직이진 않아요. 전쟁이 가끔씩도 아니고 50%는 감정으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다 물음표예요. 우리는 정확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감정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영토가 너무 크고 그 안에는 자체 경제가 잘 되고 있어요. 이란의
가보셔야지 알 수가 있는데 땅 덩어리가 워낙 너무 커서 북한처럼 좀 약간 국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일어나기에는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 땅은 경제 체제를 가하고 완전 봉쇄시켜도 거기서 농사 짓고 이제 소, 염소, 양 있고 거기로부터 우유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지네들끼리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경제 체제를 유엔을 통해서 하지 않고 본인이 강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처럼 무역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지금 열심히 무역하고 있어요. 이란에 가보시면 삼성전자, LG전자 다 있어요. 그렇게 좀 약간 이란을 핵 개발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한 거고 이란도 알겠다 나 핵 개발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협상도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나타냐후란 말을 들어가지고 나타냐후는 아니 형님 오바마 때 했던 니네들의 그 협상이 너무 좀 약간 미국한테 유리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뒤집으시고 다시 하는 거 어떨까 해서 트럼프는 뜬금없이 원래 했던 협상을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전쟁의 책임에 어느 정도 트럼프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우디는 이스라엘이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스라엘이란도 사우디란도 이미 친하고 있어요. 그 미국이 양측이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 두 나라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이미 트럼프 때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 협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는 못했고 이제 바이든이 대신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그걸 나름 잘 되고 있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이란이. 왜냐하면 사우디마저 가서 이스라엘이란 손을 잡아가지고 교류가 되면 이란이 너무 궁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약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란 입장에서. 근데 하마스는 항상 긍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니 이거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항상 똑같은 형태의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좀 약간 규모가 작고 그 피라미드에서 아래층에 있다고 하면 왠지 의존하게 돼 있고 자기 의사결정이 없고 위에서 사주를 시킨 걸로 움직일 줄 아는데요. 중동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마스는 그동안 이스라엘 시리아의 지원을 받고 금전을 받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아랍어법 던질 때는 뒤통수를 줬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쫓겨났고 근데 지금은 다시 시리아랑 친해요. 중동은 하루아침에 오늘 친구이면 다음날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사주를 받아서 움직인다 너무 이렇게 딱딱딱 그 테트리스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하마스는 이미 말을 들어보니까 2022년, 2023, 2021년부터는 시작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다들 자기네 계산이 있고 다들 자기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들이 서로 너무 많이 겹치면 이제 그때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는 하나다. 하나의 행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체스판에서 흑하고 이제 백이 있는 거 아니고 다양한 팀들이 지금 서로 자기네 말을 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란이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거 더 줬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왔던 석유가 전 세계 석유 무역의 한 20이나 25%이거든요. 근데 이건 전 세계예요. 근데 아시아로 봤을 때는 60, 70%예요. 즉슨 한국, 일본, 중국에 오고 있는 석유의 7, 80%는 거기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일본, 한국 난리 날 겁니다. 물론 이란이 중국이랑 사이가 좋으니까 중국한테 가는 배들을 야 니네들 가도 된다고 했겠죠.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 경제는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자기 동맹국들한테 좀 살살하게 좀 하세요. 니네들 지금 치고받고 싸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석유값이 폭등했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는 단순히 동맹국 두 개 나라의 경제가 아니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나라예요. 자,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는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도 지금 이란을 전체적으로 전쟁에 가담한 것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들 이란이 이 전쟁 분위기에서 좀 약간 모방돼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준비하진 않았어요.